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사랑이 샘솟고 웃음꽃 가득한 5월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론 디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오늘 오후 3시 억만장자 트위터 오너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에서 라이브 대화를 하면서 대선 출마 발표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은 디산티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누를 수 있느냐입니다. 채무불이행 협상은 지금 서커스 중입니다. 4학년 교실에서 19명의 학생이 숨진 텍사스 유벨디 초등학교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오늘이 1년째입니다. 총기 폭력을 막는 게 총기 권리 보호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지난 10년 사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정책은 반대로 나갑니다. 공화민주 양당 여성 상원 의원 5명이 의사진행 방해를 하는 등 격렬한 논쟁을 거친 뒤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임신 6주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적 도전을 받을 게 확실합니다. LA시 의회가 논란이 많았던 LA 경찰국의 로버트견 사용을 로버트 덕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타겟이 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소수자 관련 아이템 판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타겟이 극단주의자들에게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팔아넘겼다면서 다음 타겟은 소수인종이나 여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마이애미 교육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서 낭송된 젊은 시인의 시를 금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결이 오늘 시작됩니다. 트위터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아주 절친한 친구라고도 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회사의 CEO가 사회를 보고 일론 머스크와 플로리다주의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함께 어떤 그 대화, 토론 이런 것을 하던 도중에 대선에 출마합니다 하고 발표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전통적인 그 출마 방식에서는 완전히 바뀐 거죠. 물론 얼마 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도 3분 4초 정도 되는 길이에 비디오로 출마 선언을 했지만 비디오까지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트위터는 일반 방송이 아니잖아요. 트위터 스페이스입니다. 트위터 스페이스는 사람들이 한 수백만 명 정도가 그 라이브로 접속을 해서 들을 수 있는, 오디오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방송과도 비슷한 시스템입니다. 당연히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약간의 불만도 있지만 보수에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다시 돌아가진 않았지만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금지 같은 것도 풀어줬고 일론 머스크의 시각 자체도 본인은 어제도 그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중도주의자라고 하지만 중도는 아니죠. 요즘 보면은 약간 중도보다는 우측으로 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의 그 같은 그 트위터라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대선 출마를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고 위험하기도 하고 이득이 되기도 하고 디샌티스 주지사에게 일론 머스크와 같이 등장하는 것 자체도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본인의 그 플랫폼을 요즘 적자가 많이 나는 이 트위터를 엄청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한다고 하면은 어느 언론이 마다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다 하면서
이제 기부자들이 그 플로리다주에 모이고 비디오 발표도 하고 본인과 토론을 하던 도중에 사회를 누가 보냐면요. 예전에 예전도 아니죠. 지금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쓰고 계시는 페이팔의 COO였고 지금은 이제 본인의 테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데이빗 섹스. 이 사람 아주 일론 머스크와 친한 사람이고 또 론 디샌티스 주지사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일론 머스크는 아직은 장사해야 되잖아요. 장사 잘하는 사람인데 누구를 공식적으로 지지한다 하고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후보에 나간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팀 스캇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연방 상원의원에 대해서도 아주 환영한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일론 머스크로서는 트위터를 좀 이 선거 후보들을 많이 등장시켜서 활성화하겠다, 몸집을 키우겠다 하는 것이고 론 디샌티스 지금 텔레비전 화면에 보이는데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트위터를 통해서 대선 출마 발표를 함으로써 보수적인 일론 머스크의 팬과 트위터 상에서의 보수적인 팬과 그 사람들을 먼저 다지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비선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비디오도 발표를 하고요. 로스앤젤레스로 3시에 시작해서 2시간 좀 안 걸려서 끝날 예정인가 봅니다. 5시에는 팍스와 인터뷰를 하거든요. 팍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멀리하면서 론 디샌티스를 굉장히 가깝게 키워주려고 했었기도 했고 요즘 조금 잠잠합니다마는 트레이 가우디라고 일요일에 팍스에서 본인 프로그램 갖고 있고 전에 이제 정치인이었었죠. 이 사람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한 론 디샌티스와 처음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라는 좀 보수 쪽에 기운 그 사람의 이 플랫폼에서 발표를 하고 또 확실한 보수인 팍스에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대통령 이전에도 이 트위터를 무척 많이 활용을 했잖아요. 만약에 트위터가 없었다면 나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거야 라는 고백까지 했고 대통령이 된 뒤에는 이 와이프도 그만하시라고 했지만 결국은 트위터로 정치를 한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 리틀 트럼프라고도 불리는 론 디샌티스는 트럼프가 가던 길을 가는데 조금 더 현대적으로 트럼프조차 가보지 않았던 그런 길을 통해서 오늘부터 이제 트럼프와의 대결을 시작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었을 때도 많이 트위터를 활용했지만 의사당 폭동 사건 이후에 모든 소셜미디어 업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빼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웰컴했지만 이제는 본인의 소셜미디어 트위터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트루스 소셜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어제 월스트리트저널 어떤 이벤트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본인이 트위터를 인수하고 나서는 한 번도 트럼프와 대화하지 않았다. 그전에는요.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때는 백악관도 자주 가고 테슬라 자동차가 연방 정부로부터 받을 것 있으면 또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받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일단 트위터가 보수의 장을 누구죠? 이 론 디샌티스에게 열어주기는 했는데 워낙에 예측 불가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어떻게 뺐을지는 알 수 없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트럼프라는 벽을 넘을 가능성이 있는가? 론 디샌티스가 지금 이런 얘기가 어제는 더 힐의 어피니언으로서 이게 여론으로만 보면은 그렇지만 여론이 다가 아니다 하는 지적이 나왔었잖아요. 오늘은 트럼프를 넘을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제가 BBC 방송의 보도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는 트럼프와 론 디샌티스 사이에 두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미국에서 차기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어떤 과정으로 갈까 하는 것을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칼럼니스트면서 정치 전략가인 공화당 대선 캠페인에 했었던 사람입니다. 2008년이니까 존 맥케인이었었죠. 그 당시에 마리아 아담스라는 사람인데 이 론 디샌티스 후보는 극단적인 문화 전사다. 전사라는 게 싸우는 전투사와 같다는 얘기요.
언제나 보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그게 본인이 원래부터 보수로 똘똘 뭉쳐서라기보다는 트럼프 지지자층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이 이슈에서 어느 게 보수지? 하고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강조하는 것은 나는 의회에서도 이겼고 주지사로도 이겼다. 엄청난 표 차이로 이번에 재선됐잖아요. 거의 20% 표 차이로. 그걸 말하는 것은 아이오와에 가서도 말을 했고 하는데 이 공화당이 지는 문화를 버려야지 된다. 거기서 빠져나와야지 된다 하는 것은 트럼프보다 내가 잘한다. 같은 선거에서 트럼프가 지지한 후보들은 다 떨어졌는데 거의 중요한 선거에서 특히 상원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런데 나는 진 적이 없어 선거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맞불 놓겠죠. 너 말이야 처음에 정치인 될 때 나한테 구걸구걸 울고불고 해서 내가 살려줬잖아.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무튼 더 이상 공화당에 지는 것 이게 익스큐즈가 되지 않고 공화당은 지는 문화를 거부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산티스는 트럼프가 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짐이 없는 트럼프 스타일의 보수주의자다. 본인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만으로서만 그런 게 아니라 기록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죠. 총기 규제를 플로리다주에서 완화했고 성소수자의 권리 보호 약화시켰고 성 아이덴티티에 관한 무슨 뭐 학교에서의 교육을 금지한다던가 투표를 하기 좀 까다롭게 요건을 강화하고 낙태는 제한하고 6주일입니다. 플로리다. 친기업 정책에 대해서도 아주 목소리 높여서 얘기를 합니다. 온갖 핫버튼 이슈는 그야말로 디즈니와 뭐 갬블 비슷한 대치를 하면서까지 보수 쪽으로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미스터 문화 전사, 워리어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에게 이기려면은 사실은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덜 열정적인 지지자들에게 내가 왜 트럼프보다 나은가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다른 후보들도 다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엊그제 그 선거 출마를 한 팀 스캇 후보는 긍정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달리 긍정적인 이런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물론 팀 스캇 후보는 의 경우는 디산티스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패해야지만 기회가 오겠지만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실패하지 않으면 어느 사람이든지 그를 부통령 후보로 할 수는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다른 후보들도 내가 트럼프보다 이런 게 나아. 나는 뭐 그렇게 사람을 아주 후진 말로 뭐 그 격에 떨어지는 그런 말로 하지 않을 것이고 정치를 그리고 법적인 문제도 나는 없잖아. 트럼프는 내년 3월 달에 뭐 허쉬머니 입막음용 그 배우와 이렇게 잠자고 뭐 이렇게 했다는 그런 거 재판도 시작이 되는데 그때가 되면 한창 공화당이 예비선거 할 때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심하지만 그런데 디산티스 후보가 정말로 유리한 게 있다면 트럼프보다도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돈이요. 지난달 말에 8,800만 달러 기금이 있고 Friends of Ron DeSantis 이건 이제 지난번 선거에서 엄청 이기면서 쓰고 남은 돈이 8,800만 달러나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돈도 뭐 지금 있는 돈이 그렇고 쓰고 남은 돈이 2,200만 달러 합쳐서 뭐 1억 1,000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합쳐서 그 정도 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올해에 3개월 동안 후보 선언하고 모은 돈이 1,900만 달러 그리고 지금 캠페인 어카운트에 또 1,300만 달러 합쳐서 3,200만 달러가 있는데 디산티스는 뭐 한 1억 1,000만 달러 정도가 있으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돈이 디산티스 주지사가 갖고 있는 돈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돈으로는 지금 플로리다 주지사가 앞서가고 있고요. 또 하나가 플로리다 주지사면서 막 동부에 뭐 아이오와다 뉴햄프셔다 이런 데를 다니면서 이 그 밑바닥에서 게임을 시작을 해놨습니다. 로컬 관계자들과 파워 브로커 뭐 일찌감치 예비선거를 하는 그런 주에서 30명 이상의 아이오와에서도 무슨 뭐
공직자들의 공식 지지를 받았거든요. 어느 후보보다도 많이 받은 겁니다. 트럼프 후보보다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페이퍼상으로는 강력한 후보입니다. 그런데 캠페인은 트럼프에게 대해서 여론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면 디샌티스 후보에 대해서는 캠페인은 페이퍼, 종이로만 하는 게 아니지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언론 미디어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그를 어떻게 보는가. 지금 디샌티스는 초기에 트위터와 팍스를 선택을 한 것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팍스 보지 말고 뭐 뉴스맥스 봐. 어제도 이제 그 로라 잉그레엄 그 비난을 하면서 본인이 선거에서 바이든과 대결을 할 때는 지고 디샌티스가 이긴다는 평이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더니 그 팍스에 잉그레엄을 그렇게 비난을 하던데 디샌티스는 이제 두 가지 언론을 잡고 두 개의 언론을 잡고 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같은 그 언론에 대한 주목은 그 주지사 선거에서 20%포인트 차이로 이기고 나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지난해에는 트럼프와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거나 높았잖아요. 지금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어떤 지역에서는 50% 이상 낮습니다. 지지율이. 그런 점들이 있어서 만약에 현재로서는 디샌티스 후보가 돈은 많지만 트럼프보다 다른 후보들, 나와 있는 후보들에 대한 지지 같은 것을 다 합쳐서 본인이 전부 갖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그 지지율에 못 미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디샌티스가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한 사람, 두 사람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론 디샌티스 후보가 로봇 같다고 하거든요. 차갑다, 로봇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뉴욕타임스의 머린 다우드라는 칼럼니스트가 하는 얘기가 이 론 디샌티스는 본인의 전화기 그걸 충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인공호흡기 끼고 있는 그 전기를 전선도 뽑아버릴 사람이야. 이 정도로 차갑다는 얘기예요. 로봇적이고 큰 돈을 사람들이 많이 주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뭔가 매너가 있고 뭐 왔다 갔다 하는 이지고잉하는 그런 타입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똑똑해야 되고 더 무슨 뭐 더 뭐라고 할까요? 민첩해야지 되고 이런 점을 가져야지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한국을 포함해서 뭐 일본도 갔고 다른 나라도 갔잖아요. 그때 디샌티스가 다른 나라를 잠재적인 대선 후보로서 방문을 했다는 보도를 여러분들 미국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한국에서 디샌티스를 만난 경기도지사 정도가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혀 사람들은 뭐 임프레시브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퍼스널리티가 그다지 그 정책 자체는 너무나 보수적인 것을 확실하게 꽂아주니까 지지를 받아도 퍼스널리티에 대해서는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그라운드에서 닦아놓은 그런 것이나 이런 것은 이제 페이퍼적인 힘이 될 수는 있지만 그 페이퍼의 힘은 정말 페이퍼 타이거, 종이 호랑이가 될 수도 있다 해서 어떻게 하면 트럼프보다 더 젊고 더 스마트하고 논리적이고 이러한 것들을 보여줘야지 되고 모든 넘버가 다 말하지는 않고 또 넘버는 바뀔 수도 있고 여기에 한 가지 플러스가 되는 점이라면은 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트럼프의 적은 트럼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황이 나빠져서 그렇게 되면은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공화당의 후보가 되고 나면은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로는 바이든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된다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진다보다 많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에게 진다가 더 많이 나오고요. 해서 미스터 문화 전사 낙태에 대해서 이건 이제 그 이후의 문제가 또 될 텐데 예비선거로는 돼도 본선거에서 또 현재로서는 바이든이 디샌티스에게 진다고 하지만 그때의 총기 문제라든가 낙태 문제를 민주당이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또 당시의 환경이 어떻게 되는가 총기라든가 낙태와 관련해서 사회적인 정서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그 이전에 일단 트럼프라는 산을 넘어야지 되니까 내년의 문제고 그건 일단은 트럼프를 넘을 수 있는가 결론은 뭐 알 수 없다죠. 정치에서 알 수 있다라고 장담하는 사람이
그거 정말 순진한 장담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치에서. 그러나 오늘 기다리고 기다리던 두 사람의 대결이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후보로 나오지 않고 나서 대결할 때와 후보로 나오고 나서의 대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그림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공동펀입니다. 네, 뭐 채무상한선도 말씀드려야지 되고요. 또 중요한 문제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순서를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채무상한선 협상에 대해서는 좀 전에 그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기자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채무 불이행은 없다. 두 번째는 내가 완전하게 깨끗한 그런 그 협상안을 가지고 의회에 들어가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가 조금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공화당 특히 그 프리덤 코커스여 표를 던져주시라. 미국이 채무 불이행이 돼서는 되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어제 이제 상원에 미치 매코넬 공화당의 대표도 미국의 채무 불이행은 없다. 우리 긴장을 풀고 조금 그 릴렉스 하면서 일을 처리하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는 게요. 또 민주당에서 공화당의 뭐 프리덤 코커스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에서 버니 샌더스 그 무소속이지만 민주당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도 헌법 14조를 써라. 버니 샌더스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말할 만하죠. 가장 민주당과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서 좌중에 진보 중에 진보니까 여러 가지 그 사회복지 그 혜택을 줄인다고 하니까 더 못 참는 것은 부자에 대해서는 세금 인상도 안 하고 계속 세금 감면해 주면서 가난한 사람 입에서 하루에 6달러짜리를 빼앗으려고 한다. 어린이의 입에서. 이러니까 버니 샌더스로서는 그게 뭐 협상할 가치가 있어? 그냥 의회를 패스하고 하는 대통령의 헌법 그 매서의 그 어떤 그 권한 수정헌법 14조를 발동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법정에 또 갈 것이고 해서 제가 앞에 서커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간이 충분한지 모르겠어요. 이 자넷 옐런 재무장관의 말 계산에 따르면 6월 1일이면 오늘까지 8일 남았습니다. 8일 중에서 일하는 날짜는 며칠 안 되잖아요. 또 주말이 메모리얼 데이 연휴로 월요일도 연휴가 되기 때문에 상원은 이미 휴회했고 메모리얼 데이 기간 동안에 그리고 하원도 금요일부터 휴회를 하는데 시간이 물론 뭐 비상 소집을 한다고 하지만 당연히 투표를 해야 되니까요. 그 상원에서 하원에서 전부 과반수를 받아야지 이게 법으로 완성되는 게 채무 상한선이기 때문에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제 오후에는 공화당의 하원 의원들이 말이야 처음부터 자넷 옐런 그 재무장관이 더 많이 돈 쓸 게 남아 있는데 6월 1일이라고 해서 서둘러서 빨리 협상하도록 그렇게 조작을 했어라고 주장을 하는 의원들이 많았는데 그게 이제 아침에 오늘의 미국에서는 파이낸셜 타임즈를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해드렸었잖아요. 다른 민간 기구 같은 데서는 뭐 14일이라든가 보통 이제 한 반 정도 6월의 반까지는 어찌어찌 하면 지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니까. 그리고 그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돈은 들어오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것으로 어떻게 짜내고 해서 버티고 집에서 페이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뭐 어디에 뭐 500달러를 페이를 할 걸 300달러를 한다던가 해서 다 채무 불이행 없게 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그 알 수 없는 상태고 앞으로도 8일 동안 계속 이렇게 시속 게임을 할 가능성도 있다 말씀드립니다. 텍사스 유벨드라는 곳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그때는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놀랐죠. 우선 4학년 어린 학생들이 19명이나 숨졌던 것, 선생님들도 2분이 숨졌던 것, 그리고 막 경관들이 몇십 분 동안이나 거기에 가 있었는데도
최종적인 지시를 받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했었잖아요. 그러한 일들로 너무 깜짝 놀랐었는데 그 이후에는 또 많은 총격 사건이 학교에서도 일어나고 어디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아무튼 그 유벨디 총격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돼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신문을 미국 신문을 보시거나 하면 뭐 희생된 어린이들 그 바로 전날 뭐 수영을 하고 아름답게 사진을 찍었는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합니다. 그리고 2명의 4학년 학생들은요, 그 당시에 총에 맞아서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 현장인 텍사스의 주 의회에서는 그러면 총기를 좀 규제하는 그런 그 법안이 통과됐는가? 아니죠. 오히려 반대 쪽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뭐 한인 공화당 의원들도 총기 소지를 그 총기 소지자의 권한을 보호하는 것에는 찬성하면서 총기 안전 법안에는 전부 반대하는, 그리고 그 뒤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전국 총기 협회로부터 그 로비 자금을 받는 거죠. 두 의원 전부. 민주당 의원들은 안 받았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겁니다. 총기 폭력을 막기 위한 의회의 포괄적인 조치가 있어야지 된다. 오늘 말한다고 될 것 같진 않지만요. 그리고 이러한 사건은 항상 사람들이 숨지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인간적이고 질 바이든 여사도 동석한다고 하고요. 18살이었습니다. 당시에 범인이 살바도르 라모스. 학교 이름은 랍 초등학교였는데 너무 끔찍하니까 다 부수고 다시 짓는다고 하잖아요. 3월 달에도 뭐 내슈빌에서도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고 뭐 너무 많아서 저도 다 기억하지 못할 그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는 미국에서 총기를 그 규제하는 법안보다 총기 권리를 보호하는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전해드렸는데요. NPR 방송과 PBS 마리스트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미국 사람 10명 가운데 6명은 총기 소지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보다는 총기 폭력을 막기 위해서 컨트롤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이건요. 총기 소지자도 10명 가운데 4명, 전체적으로는 10명 가운데 6명. 이게 지난 1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랍니다. 뭐 당연히 민주당이 더 많이 규제하자고 할 테고 그 다음이 무당파고 공화당은 제일 낮겠죠. 그런데 어쨌든 총기 소지자 가운데서도 10명 가운데 4명은 총기 소지자의 권리보다는 이걸 폭력을 막는 그런 법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공화당은 전체적으로 3분의 2가 권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이제 초등학교까지 내려갔는데 학교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57%로 2019년보다 8포인트가 내려갔네요. 공화당은 69%가 학교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무당파는 58%. 그에 비해서 이제 민주당은 더 낮겠죠. 학교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살상무기잖아요. 그냥 뭐 권총 정도 들고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을 살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살상무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사람들은 이런 그 총격 비극을 막으려면 살상무기를 금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44%.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공화당이 많이 말하는 무슨 정신건강부터 등등 해서, 그런데도 그 많고 많은 이유 가운데 살상무기가 우선이야 라고 생각하는 민주당 44%인데 공화당은 3분의 1도 안 됩니다. 1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정신건강이다 하는데, 살상무기를 금지해야지 된다는 건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보다 훨씬 그게 중요한 원인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숨져가는 게 그런 그 나이 차이는 있어서 60세 이상은 이게 살상무기가 제일 중요하지. 37%, 18살에서 29살 사이는 15%, 그리고 5명 가운데 1명, 20%는 아무리 무슨 일인가를 만들어놔도 총기 폭력을 막지 못할 거야. 이제는 하도 이제 많이 보고 하니까 그냥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20%는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점은 인터레스팅했습니다. Stand your ground. Stand your ground라는 게
좁게 해석하면 뭐 텍사스주라든가 이런 데처럼 우리 집에서 내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집에서 총을 쏘는 것 이거 오케이도 되지만 또 넓게 해석을 하면은 공공장소에서도 저 사람이 나에게 위협이 되겠어. 내 생명이 위험해? 라고 생각하면 저 사람을 내가 먼저 살해하거나 다치게 해도 괜찮은 것.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광의의 해석은 Stand Your Ground 법이 그렇습니다. 이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더군요. 58%가 지지를 합니다. 공화당은 81%, 무당파 58%에서 58%고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반대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도 그건 안 되지. 그건 너무 그걸 다른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 거야. 확률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민주당은 60%가 Stand Your Ground 법에 반대합니다. 또 하나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과 제가 해당되는 겁니다. 유색인종이요. 전반적으로는 유색인종 뭐 백인 포함하지 않고 전반적으로는 41% 어떤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50%도 나오잖아요. 총기 폭력에 대해서 내가 그걸 당했거나 내가 아는 사람이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41%입니다. 그런데요. 유색인종은 백인보다 이런 비율이 10%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총기 규제가 느슨한 주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나나 내 주변 사람이 총기 폭력에 희생이 됐어 라고 답하는 비율이 8%가 높습니다. 이건 바로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에서 살상무기가 금지됐었던 10년 동안 그 총격 사건이 굉장히 줄어들었었던 것. 그것과 뭐 비교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NPR, PBS, 마리스트가 1286명을 대상으로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오차 범위는 3.4%포인트입니다.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최근에 총격 사건이 하도 많이 나면서 총기를 휴대를 하고 다녀야지 된다. 이런 사람도 10%가 늘어났답니다. 하긴 뭐 선생님이 총을 차야지 된다 하는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사람도 있는데요. 뭐. 자, 이번에는 총은 아니지만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시의회에서 찬성 8, 반대 4로 LA 경찰국이 로버트 덕,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네 발이 달린 로버트 덕을 경찰국에서 사용하는 것을 시의회가 허용을 했습니다. 뭐 한 대에 27만 7,900, 뭐 28만 달러네요. 약 28만 달러짜리를 일단은 뭐 LA 경찰국에서 돈을 내는 건 아니고요. LA 경찰국을 지원하는 비영리 재단 로스앤젤레스 폴리스 파운데이션에서 돈을 낸다는 얘기거든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하는데 찬성이야 기본적으로 위험한 사태에 경관을 먼저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로버트 덕을 보낸다. 그래서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만 배치한다. 이름을 스팟이라고 불려서요. 계단도 오르고 문도 열고 아주 거친 환경에서 잘 적응을 한답니다. 뭐 여러 가지를 탐색하고 하는 것들을 그 실시간으로 직접 그 경찰국 쪽으로 전달을 하고 카메라가 당연히 장착돼 있으니까는요. 실시간 정보를 전송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저쪽 우주에서 나사 우주항공국에 뭘 보내는 것처럼 화학 물질이 유출됐나 하는 것도 감지를 하고 그리고 막 아주 막 3차원적인 지도까지 다 그려서 보낸다는 거예요. 헤드쿼터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니 경찰이 이건 완전히 사람이 들어가면 더 조심할 텐데 기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더 그 상대방이나 그 상황을 더 파괴적으로 만들 수 있다. 왜 경찰이 군대식의 무기가 필요한가? 이건 경찰의 그 고유의 업무인 순찰과 감시를 넘어서의 활동이다. 그러면 또 다른 쪽에서는 요즘이 어디 그렇게 한가한 순찰을 하는 시대냐. 다 예를 들어 사람이 위협이라면 그 사람도 총을 갖고 있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8대 4잖아요. 4명은 누구였냐면 제일 강하게 그 반대하는 그 시의원이 있었고 그 밖에 캘리포니아주래요. 한인타운 포함된 그 히더헐트 의원도 이 안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 의원들은 뭐 다른 데 출장 가서 투표하지 못하고 해서 15명 가운데 찬성 8,
반대가 4가 됐거든요. 유니스 헤르난데스도 반대했네요. 찬성하는 시의원들은 왜 찬성하는지 어제는 이유를 말하지 않고 투표만 했고요. 사람들이 시위를 엄청 많이 해서 퇴장당했다고 하고 이게 이제 기부되는 것이다. 돈을 쓰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 비용 면에서는 관리는 누가 할 건데? 그리고 앞으로 해보고 확장하기로 하면 그 돈은 또 누가 될 건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뉴욕 경찰이요. 처음에 2020년인가 21년인가 하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너무 반대해서 그만뒀습니다. 그랬다가 지난달에 다시 이걸 사용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고 뉴욕 소방국은 수색과 구조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쓰고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그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거 쓴다고 하다가 아니 뭐 사람을 그리고 특히 무엇이 있냐면 유색 인종이 더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이것도 가려가면서 보낸다. 더 사람보다 저돌적인 무기잖아요. 그 저돌적인 무기를 유색 인종한테 더 많이 보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 당시에 샌프란시스코는 취소했었습니다. 네, 잠시 뒤에 경제와 관련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타겟이요. 어제 밤에 트위터 보니까 게빈 뉴섬 주지사가 엄청 비난을 하던데 타겟이 원래 5월 달은 에이시안 퍼시픽 그 문화유산의 달이었고 6월 달은 프라이드 먼스이든가요? 이름이 프라이드 먼스일 겁니다. 그래서 성소수자의 달. 미국이 이제 매달 2월 달은 흑인의 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5월 달부터 프라이드 먼스에 맞춰서 어떤 성소수자 관련 아이템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티셔츠에 뭐 사랑은 사랑이다, love is love라는 티셔츠라든가 뭐 머그라든가 또 성소수 커뮤니티를 뜻하는 뭐 레인보우가 그려진 뭐 여러 가지 뭐 책도 있고요. 뭐 어린이 책인데 I'm not a girl 뭐 이런 제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팔다 보니까 손님들이 엄청 컴플레인을 해서 결국은 뭐 아이템이 한 뭐 2,000가지 정도가 된대요. 그 가운데서 골라서 어떤 것은 팔고 어떤 것은 팔지 않으려고 일단은 그 창고로 뒤로 그 쉘브에서 내려놨다고 하거든요. 온라인에서도 전부 그 내리고 어떤 위협이냐면은 막 직원들에게 항의를 하는데 직원들이 그 안전하지 않다는 그런 것이나 아니면 그런 물건들을 또 막 그 바닥에다가 내동댕이 친대요. 손님들이. 그래서 결국은 타겟이 직원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더니 게빈 뉴섬 주지사가 딱 집어서 이름까지 얘기합니다. 타겟의 CEO인 브라이언 코넬. 극단주의자들에게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팔아넘겼네요. 타겟은 뭐 미국 남부에 있는 몇몇 소매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남부에 있는 몇몇 소매업체라고 하는 것은 남부가 가장 그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보수니까 거기에 이제 복음주의 신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일 텐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고 이제 트윗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다음은 아시안인가? 그 다음은 주이신가? 다음은 여자? 이 다음 타겟은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게빈 뉴섬 주지사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타겟이 말레이시아에도 스토어가 있다면서요. 그 말레이시아 스토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뭐 레인보우색 시계가 있었대요. 그 시계를 다 그 국가에서 내리고 뭐 무슬림 국가니까 동성애 완전히 금지하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뭐 동성애의 그런 그 성활동? 뭐라고 해야지 되죠? 성활동 같은 것을 하게 되면은 성관계를 하게 되면은 감옥에 가고 막 채찍으로 맞는다잖아요. 말레이시아에서. 그래서 이 법 자체가 그런데 그 법이 얼마나 집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비슷하게요. 비슷한 것보다 더 훨씬 그 강한 무거운 이슈죠. 공화민주 양당 정치인들 상원의원 5명이 의사진행 방해를 하는 등 굉장히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격렬했습니다. 6주일 이후에는 낙태를 할 수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 그 공화민주 다 합쳐서 여성 의원들이 5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십 명, 뭐 한 50명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는 의원들 가운데 다 남자인데
공화당 의원들 100% 남자들 낙태 6주일 이후면 금지해야 된다 찬성을 했고요. 그랬더니 여성 의원들이 공화당 여성 의원이 3명이거든요. 아니 남자가 말이야 뭣도 모르면서 임신 6주일이면은 뭐 초음파에서 검사가 나온다고 하지만 그것도 과학적으로 논란이 있고 대부분의 산모가 알지도 못하는 기간인데 이건 아니다 해서 의사진행 방해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안도 내놨어요. 6주일은 너무 심하니까 12주일로 해서 12주일까지는 강간이나 근친 상간은 또 20주일까지 기본적으로는 12주일까지. 근데 당연히 부결됐죠. 현재는 22주일까지 낙태가 합법입니다. 그래서 미국 남부주에서 지난해에 연방 대법원에서 로앤웨이드 이제 이것을 뒤집고 나서 뭐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어떤 안식처 비슷해서 다른 주에서 이쪽 주로 뭐 그래봐야 클리닉 3개밖에 안 되지만 낙태를 하러 많이 왔는데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마저도 이렇게 됐다 하고 뭐 한탄하는 그 5명의 여성들은 그렇습니다. 주지사는 공화당이니까 당연히 그 서명을 할 테고요. 해서 그 샌디 세인이라는 공화당의 여성 상원의원이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불법 낙태를 없애는 게 아니라 불법 낙태를 더 만들 것이다. 어디선가 다른 곳에 가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핫버튼입니다. 2024년도 선거에서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뭐 어두운 뉴스네요. 이 내용은 일리노이주의 카톨릭계 관계자들이 1950년 이후에 거의 2,000명의 어린이들을 학대했다. 이게 일리노이 주 검찰총장의 발표니까 앞으로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 뉴스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 나라에서 전부 주목을 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 교육구에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낭송된 시를 금지했다. 근데 그때 그 시도 좋았지만 저도 막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다 기억이 안 나요. 희망적이었고 무슨 그게 특별히 어떤 뭐 인종에 대해서 뭐를 했다던가 하는 기억은 없거든요. 취임식인데 설령 뭐 그런 그 시를 낭송을 했겠습니까? 다만 그 낭송을 하고 그 시를 쓴 시인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당시에 22살, 지금은 25살인 아주 젊은 나이에 중요한 상도 받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던 그 아만다 고먼이라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취임식 때 노란색 코트를 입고 빨간색 두꺼운 그 헤어 밴드를 했는데 워낙에 어려 보여서 22살인데 막 소녀처럼 그렇게 보였었던 가장 그 인상적인 장면이 바로 그 뭐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시 낭송을 많이 하지만 예전에 프로스트도 뭐 날아가 버려서 원래 하려고 했던 걸 못하고 다른 것을 했다고 하고 하지만 그런 바로 그 시인의 시를 학부모가 불만을 해서 이게 이제 초등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다 없애고 중학교로 보냈다는 얘기거든요. 부모가 어떻게 불만했냐면 이 어디가 그런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혐오 그리고 어린 학생들을 세뇌시키려고 한다. 시 자체가 The hill we climb. 우리가 오를 언덕. 우리가 오를 봉우리는 뭐 양희은 씨나 김민기 씨가 부른 그 노래와 제목이 같네요. 하는데 이 시인은 역사의 순간에 젊은이들이 뭔가를 느끼도록 그렇게 이제 본인은 썼다 하는 것이고 2명의 학부모가 불만을 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2명의 학부모는요. 이 시인의 시뿐만이 아니라 책 제목이 블랙 히스토리, 쿠바 어린이와 새로운 쿠바에서의 뭐 이런 타이틀. 그러니까 타이틀 자체가 비교 인종 이론을 생각하게 한다. 그게 혐오의 메시지다 하면서 금지를 시켜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 이 시가 꼭 무슨 뭐 혐오다 이런 거라기보다 단어가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에 더 맞는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시인 아만다 고먼 시인은 아이들이 그 나의 시, 그 문학에서의 어떤 그 정신 같은 것을 접하는 것을 그 기회를 빼앗았구나,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그 뭐 서운하고 비난하고 하는 이게 이제 플로리다주의 대선 출마 선언을 오늘 할 론 디센티스가 있는 바로 그곳의 마이애미 교육구에서 내린 일이잖아요. 미국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지금.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오늘도 이 채무상한선 쇼는 이어지는데 맥카티 하원 의장이 피니쉬 라인을 향해서 백악관에서 오늘 그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